네, 2차 시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까 강의 목표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강의 목표는 영화의 역사를 학습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좋은 영상이란 무엇인가 기초 지식을 선생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실제로 선생님들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를 실습하실 거예요. 기초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기 선생님들이 뭐 스마트폰이나 어플을 이용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실 거고요. 자, 평가 방법이에요. 평가 방법은 출석 20, 20이라는 건 이제 100점 만점으로 했을 때 20점이 출석 점수고 중간고사 필기시험 보는데 요게 20점이고 기말고사는 영상 이제 만들어지는데 그게 30점이고 또 평소 수업 태도 뭐 이런 것들이 또 30점이라는 얘기인데요. 이제 평가 방법 말씀드리면 이제 겁이 덜컥 나시죠. 야, 이거 뭐 바쁜데 일하기도 바쁜데 내가 이거 어떻게 해? 걱정하실 텐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일단 저는 뭐 출석이 20점이라고 배정은 돼 있지만 출석 점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선생님들이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수업에 참여하시는가가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수업 참여만 잘 하시고 결석 없이 참여만 잘 하시면 최소 85점 이상은 드린다고 그랬죠. 85점이면 B 플러스거든요. B 플러스. 좋은 점수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열심히 하신 분들은 A 90점 이상 드리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니까 선생님들이 뭐 나 잘 못하는데 나 시험 이런 거 잘 못 보는데 이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출석 잘 하시고 또 참여만 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중간고사 같은 경우 이제 필기 시험을 보는데 선생님들이 다 암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서 다 잊어버리실 거예요. 그 정상이거든요. 잊어버리시는 게. 아마 10분 전에 했던 것도 다 잊어버리시니까 안 잊어버리시는 분이 비정상이에요. 저도 돌아서면 잊어버리는데 잊어버리셔도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이제 중간고사 전에 제가 요약해가지고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때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그 요약된 거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다 보실 수 있고요. 뭐 나머지도 좀 친절하게 선생님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제가 잘 지도를 하겠습니다. 자, 주차별 수업 내용이에요. 자, 오늘 오리엔테이션, 그 다음에 영상 컨텐츠의 영향력, 이렇게 이제 수업을 잡혀 있는데요. 1주차에. 근데 일단 오리엔테이션까지 오늘 진행을 하고요. 영상 컨텐츠의 영향력은 여기 2주차 3월 15일 날 대면 수업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에 날짜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날짜들. 3월 8, 3월 15일, 3월 22, 29. 요거는 대면 수업하는 날짜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여기 주차별 날짜가 있는 건 3월 10에서 23, 3월 17에서 23, 3월 24에서 30, 3월 31에서 4월 6. 요거는 뭐냐? LMS 수업을 듣는 기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이게 뭔가 하겠지만 금방 익숙해지세요. 그래서 다음 주 3월 15일 대면 수업에서 영화의 탄생으로 가지 않고 영상 컨텐츠의 영향력을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2주차 LMS 수업, 3월 12일에서 23일 듣는 이 2주차 LMS 수업에 영화의 탄생 수업을 진도가 나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주차에는 무성영화, 무성영화 아시죠? 옛날 찰리 채플린부터 시작해서 되게 멋있는 아름다운 무성영화들이 있는데 그때 무성영화 시대를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영화 산업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발전을 했는지 그 다음에 오늘날 영화 산업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미국이 아니고 유럽에 있는 영화들은 어떤 영화들이 있는지 또 마지막 7주차 수업에서는 아시아 영화, 우리나라 영화, 일본 영화, 중국 영화 이런 것들을 설명을 좀 드리고 중간고사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 수업인데요. 이게 이제
15주 수업 중에 8주차가 딱 중간이어서 이때 이제 중간고사를 보고요. 자, 후반기 수업인데 후반기 수업에서 9주에는 다큐멘터리 영화, 10주에는 드라마, 11주에는 예능 프로그램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제외한 다른 종류의 영상 컨텐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근데 요거는 이제 선생님들 수업 분위기나 진도를 봐서 요거를 생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생략하고 다른 거를 하반기에 수업할 수도 있는데 이제 다른 걸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반기에 중간고사 이후에 실제 영상을 만들어 보는 실습을 쭉 진행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이제 갈 수도 있는데 요거는 선생님들 수업 참여도나 이 분위기나 이런 걸 보고 판단을 하려고 그러고요. 또 만약에 이렇게 변경이 된다 그러면 사전에 선생님들한테 9주차부터는 이렇게 수업을 하겠습니다라고 미리 공지를 드리고 수업을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수업 진행에 관해서는 자,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요 강의 계획서 좀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거 보관해서 이제 참고하시면 되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그, LMS에다가도 이제 질문을 하실 수가 있고, 아니면 카카오톡이라든가 문자라든가 전화라든가 이런 걸로 저한테 수업에 관련된 좀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거나 수업에 반영을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토요일 날 수업할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운동할 때 그렇게 운동을 하면 처음에 너무 힘들고 알배기고 힘들어요, 처음에. 근데 조금 하다 보면 훨씬 편하고 익숙해져요. 공부하신 것도 똑같죠. 처음에 선생님들이 다 생업 하시든가 다른 일 하시다 갑자기 공부하시려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마세요. 그냥 하시다 보면 누구나 다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이미 졸업하신 선배들도 그렇게 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포기하지 말고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조금 힘들고 막히더라도 그 고비를 살짝 넘겨주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달리기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달리기를 그렇게 오래 해도 지금도 힘들어요. 뛰다 보면. 근데 달리기를 계속하면 어떤 믿음이 생기냐 하면 내가 힘들어도 너무 힘들어. 나 이제 힘들어서 지금 죽을 것 같아. 라고 처음엔 생각하는데 달리기를 계속 하다 보면 죽을 것 같은데 그 고비를 살짝 넘기면 또 편안해져요, 몸이.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달리기나 등산이나 이런 거 하다가 너무 힘든 순간에 그걸 이겨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기분이 좋아지고 내가 더 쭉 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힘으로 가는 거거든요. 선생님도 공부하실 때 중간중간에 좀 공부가 힘드실 수 있지만 그것만 살짝 넘기시면 다 하실 수 있어요. 그 삶의 지혜잖아요. 선생님들이 이제 학교는 안 다니셔 오랫동안 공부를 안 하셨을 수 있지만 다른 일들을 하시면서 비슷한 경험들을 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저하고 끝까지 완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교시에는 퍼펙트 데이즈라는 영화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규 수업 진도는 아니에요. 근데 오늘 개강하는 날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좀 같이 생각해 보면은 좋을 것 같아서 이 영화를 좀 잠깐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퍼펙트 데이즈라는 영화는 작년에 극장에서 개봉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지는 않았지만 되게 좋은 영화다 이런 평가도 받았고 또 오랫동안 극장에서 상영도 했던 영화예요. 지금은 극장에서 이제 보실 수가 없고요. 집에 넷플릭스를 보시는 선생님들은 넷플릭스를 통해서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여유가 되실 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의 힐링이 되는 그런 영화거든요. 퍼펙트 데이즈라는 말은 뭐 말 그대로 퍼펙트가 완전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데이즈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날들이죠. 복수형이죠. 이게 복수가 돼가지고 퍼펙트 데이가 아니고 퍼펙트 데이즈니까 완벽한 날들 뭐 이런 게 되겠죠.
제목이 이제 이렇게 퍼펙트 데이즈인데 여기 영화 포스터에 뭐라고 돼 있냐면 당신의 하루는 어떤 기쁨으로 채워져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영화는요, 여기 주인공인 남자가 있어요. 이 남자가 거의 혼자 영화가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영화가 진행이 되거든요. 이 사람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전부 다예요. 히라야마라는 남자인데요. 60대 이제 후반을 향해서 가는 남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되게 초라하게 이렇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초라하게 보일 수 있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단칸방에서 혼자 살고 공중 화장실 청소하는 화장실 청소부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사는 모습이 너무너무 이렇게 만족스럽고 행복하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순간순간을 완벽하게 정말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 영화에서는 이제 보다 보면은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까? 나는 그러면 어떤가? 나는 비추해 봤을 때 나는 잘 살고 있는가? 이런 물음을 좀 던져주는 영화이거든요. 자, 이 영화를 만든 사람은 빔 벤더스라는 독일 감독이에요. 자, 제가 이 영상 콘텐츠의 이해라는 수업이니까 조금 좀 이제 교양을 쌓으실 수 있도록 그냥 영화 스토리만 소개해 드리는 게 아니고 다양한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빔 벤더스 감독이 독일 사람인데 왜 일본 영화를 감독을 했냐? 이 퍼펙트 데이즈라는 영화는 일본 배우들이 나오고 일본 말로 진행이 되고 일본에서 생활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배경도 일본이고 제작도 일본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 감독만 빔 벤더스라는 독일 사람이 감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잠깐 이 빔 벤더스 감독이 어떤 사람이고 왜 이 사람이 일본 영화를 감독하게 됐을까? 그 점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빔 벤더스 감독은 따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있는 게 거장이에요. 거장. 아주 유명한 거장 감독 중에 한 명이에요. 살아있는 현존하는 아주 거장 감독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한번 들어두실 가치가 있어요. 뭐 이거를 암기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 빔 벤더스라는 유명한 감독이 있구나. 이 사람이 어떤 영화를 만들었고 어떤 사람이구나. 이 정도는 들어보실 가치가 있거든요. 이 빔 벤더스 감독은 1945년생이세요. 그러니까 80이 되신 분이죠. 우리 그 요번에 입학하신 전기수 선생님이 47년생이시잖아요. 전화수 선생님. 47년생이셔서 제가 너무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대단하신데 이 빔 벤더스 감독도 8순이 됐는데 현역 감독이에요. 굉장하신 분이죠. 지금 100세 시대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자주 하잖아요.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60살만 되면 자기가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고 인생 다 산 것처럼 구는 사람도 있어요. 또 저도 이제 내일 모레 60인데 스스로 내가 이제 노인이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 이런 분들을 보면은 그런 생각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고 선생님들 이렇게 공부 시작하시는데 제가 많이 들은 얘기가 너무 늦은 것 같다고 너무 늦게 시작한 것 같아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절대 그렇지 않으시니까 이런 분들 보면서 힘을 얻고 그렇게 공부를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빔 벤더스 감독이 어떤 영화를 연출하신 분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1980년대 초반에 나왔던 파리 텍사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파리 텍사스. 이 영화 옛날에 유명했던 영화예요. 칸느 영화제에서 그랑프리를 받았던 최우수상을 받았던 영화고요. 저도 옛날에 오래전에 이제 봤는데 여기 여자 주인공이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옛날 영화 좀 보신 분들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나스타샤 킨스키라는 옛날 되게 예뻤던 여자 주인공이 출연한 그런 영화를 연출하셨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되게 감명
봤던 베를린 천사의 시, 베를린 천사의 시. 이 영화는 진짜 천사에 관한 그런 영화인데 조금 영화가 난해하긴 한데 되게 아름다운 영화였어요. 그리고 조금 이제 나이가 드신 다음에는 이런 극영화는 안 만들고요. 극영화, 스토리를 만들어낸 드라마 같은 그런 극영화는 안 만들고 다큐멘터리를 주로 만드셨는데 그 중에 이제 특히 유명한 게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이라는 이 다큐멘터리 영화가 되게 유명하거든요.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 이 쿠바의 그 퇴물 그 뮤지션들을 쫓아가는 그런 다큐멘터리 영화고요. 여기에서 이제 쿠바 음악들, 되게 좋은 음악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 이렇게 치시면은 그 음악들을 들으실 수 있는데 운전하시거나 뭐 일하실 때 한번 들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빔 벤더스 감독이 왜 일본 영화를 연출했냐? 첫 번째 이유는 이 오즈 야스지로라는 사람 때문에 그래요. 요게 요 분이거든요. 일본의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감독이고요. 1950년대 주로 활동하신 분이에요. 이 감독을 가장 존경했다고 그래요. 이 빔 벤더스가. 그래서 일본 오즈 야스지로의 나라인 일본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빔 벤더스가 얼마나 이 오즈 야스지로를 존경을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게 이제 이 장면이거든요. 이 장면이 베를린 천사의 시 영화 시작할 때 이런 자막으로 시작을 해요. 독일어로 나오는데 여기 보면 무슨 뜻이냐 하면 모든 전직 천사들에게 이 영화를 바친다. 옛날에 천사였던 사람들에게 이 영화를 바친다. 특히 야스지로, 프랑소와 안드레에게 세 명의 영화 감독이 나와요. 근데 야스지로가 바로 오즈 야스지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베를린 천사의 시라는 영화는 천사가 주인공이에요. 천사인 남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천사가 사람이 되는 거를 동경을 해요. 천사는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데 대신 자기가 실제감이 없는 거예요. 둥둥 떠다니는 그런 존재 같고 사람이 돼서 정말 이 시원한 바람도 느끼고 싶고 아름다운 자기가 좋아하는 여성과 사랑도 하고 싶고 맛있는 음식도 먹어보고 싶고 그런 실제감을 느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의 설정에 따르면 천사가 사람이 되기로 하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바닥에 떨어지면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다시 천사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로병사를 겪게 되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그 사람이 되는 선택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베를린 천사의 시라는 영화의 내용인데요. 근데 이 영화에 보면은 천사였다가 사람이 된 사람들끼리는 서로 알아봐요. 근데 길을 가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서로 이렇게 알면서 인사하고 지나가고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전직 천사죠. 그 사람들은. 그런데 이 감독이 생각할 때 오즈 야스지로라는 사람은 전직 천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만큼 이 오즈 야스지로를 존경했다는 의미인 거죠. 근데 저는 오늘 수업 준비하면서 요거 처음 알았는데요. 오즈 야스지로라는 분이 1903년 12월 12일 날 태어나서 63년 12월 12일 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야, 자기가 태어난 날 이렇게 돌아가신 경우도 있구나. 조금 신기했어요. 자, 두 번째 이분이 일본 영화를 감독하게 된 이유인데요. 이 더 도쿄 토일렛이라는 일본의 도쿄에 있는 화장실을 홍보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이 더 도쿄 토일렛을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면 일본의 공원에 있는 공중 화장실을 좀 예쁘게 리모델링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예요. 왜 리모델링을 했냐? 2020년에 도쿄 올림픽을 맞이해서 일본에 오는 외국인들한테 일본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그 공중 화장실을 최대한
아름답고 예쁘게 한번 리모델링을 해보자. 이런 프로젝트를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들을 초대를 해가지고 각각 당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화장실을 고쳐보세요라고 미션을 준 거죠. 그래서 도쿄의 시부야라는 곳에 있는 18개의 공원에 있는 화장실을 이렇게 예쁘게 개성 있게 리모델링을 했대요. 그 중에 이제 여기 사진에 있는 이 화장실도 그 중에 하나거든요. 영화 속에 이 화장실이 나와요. 투명해서 안이 다 들여다 보여요. 이 화장실인데. 근데 사람이 안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면 이게 불투명으로 바뀌는 그런 신기한 화장실인데요. 어쨌든 이 더 도쿄 토일렛이라는 프로젝트에서 이제 이렇게 화장실을 고쳤으니까 이 화장실을 홍보하는 영상을 멋있게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빔 벤더스 감독한테 요청을 한 거죠. 당신이 이 영상을 좀 만들어 달라. 그랬더니 빔 벤더스 감독이 나는 이 화장실에 관한 영화는 만들고 싶지 않고 화장실이 등장하는 영화를 만들겠다. 그래도 좋다 그러면 내가 만들겠다. 그래서 오케이가 돼가지고 만든 영화가 퍼펙트 데이즈라는 영화예요. 그래서 영화 속의 주인공인 히라야마가 이 화장실을 청소하는 청소부로 나오는 거예요. 자, 이 히라야마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제 노인이 됐는데요. 노인이 돼가는 사람인데요. 단칸방에서 뭐 가구도 없는 이런 초라한 집에서 혼자 사는 분인데 루틴, 그러니까 반복되는 어떤 규칙적인 생활을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평일날에 루틴이 있고 일요일날에 루틴이 있어요. 근데 영화에서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이분이 루틴을 지키는 거를 보여줘요. 평일날에는 아침에 눈 떠서 이 집이 워낙 좁은 집이어가지고 목욕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면대에서 그냥 간단하게 고양이 세수하고 면도하고 출근을 하거든요. 그런데 되게 인상적인 건 이분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면 항상 똑같은 행동을 해요. 하늘을 잠깐 쳐다봐요. 그리고 미소를 살짝 짓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커피 자판기가 있는데 캔커피를 하나 뽑아서 낡은 승합차를 타요. 그리고 카세트 테이프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틀으면서 출근을 하는 거죠. 그리고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화장실 청소를 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그 순간순간 이분의 취미가 뭐냐면 점심에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그날 하늘을 계속 사진을 찍어요. 근데 그 카메라도 이제 낡은 옛날 똑딱이 필름을 넣는 그 아날로그 카메라를 가지고 하늘을 이렇게 찍어요. 맨날 똑같은 하늘을 찍는데 이분은 이제 그걸 현상해가지고 또 상자에다가 잘 나온 사진은 보관을 해요. 날짜를 써가지고 이제 그렇게 사는 분인데 이 영화에서 되게 감동적인 장면이 저는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가 나오는데 이 장면이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조카가 이 가출을 해서 이제 이 사람한테 와요. 그래서 한 며칠 같이 지내는데 이 조카랑 같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강 위를 건너다 말고 이 조카가 저 강이 바다로 이어지겠지? 우리 한번 지금 바다 가볼까? 그랬더니 이 히라야마가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조카가 다음 언제? 이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다음은 다음, 지금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말을 여러 번 반복해요. 다음은 다음, 지금은 지금. 근데 이게 이 영화에서 하고 싶은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히라야마라는 사람은 어, 내일 다음에 대한 걱정, 근심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를 충실하게 살고 지금 현재에서 행복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너무너무 초라하게 사는 사람이죠. 어, 이분이 원래는 영화에서 보면 되게 부잣집에
집에서 사는 사람이고 가족들도 엄청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이유 때문에 가족들하고 관계를 끊고 이렇게 혼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청소를 하니까 돈 뭐 저축도 할 수 없는 거고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아요. 그리고 남들이 봤을 때 화장실 청소 보니까 업신여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지만 그런 거 개의치 않고 그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화장실 청소를 하다가 문득 곧 공원에서 노숙자 할아버지를 보거든요. 노숙자 할아버지가 치매에 걸린 할아버지가 한 명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 히라야마라는 사람의 미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걱정, 근심이 가득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현재를 나는 충실하게 행복하게 살겠다라고 결심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다음은 다음, 지금은 지금 이 대사가 되게 감동을 주고 되게 이제 울림을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 퍼펙트 데이즈를 보면서 또 이제 떠오른 영화가 또 하나가 있거든요. 이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옛날 영화가 있어요. 옛날에 꽤 유명했던 영화고 또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에 보면은 선생님이 한 명 나와요. 키팅 선생님이에요. 키팅 선생님. 혹시 이 영화 안 보신 분들도 키팅 선생님 얘기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워낙 이게 이 영화가 유명해가지고 이 키팅 선생님이 되게 고급 명문 학생들이 가는 그 사립 고등학교의 선생님으로 가는데 이 선생님은 그냥 좋은 대학교 가기 위해서 주눅이 들어있고 너무 그 틀에 박혀 있는 아이들의 생각을 바꿔주고 참 교육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이 키팅 선생님이 이 학생들을 데리고 어느 날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의 기념관, 그 학교 안에 있는 동문 기념관에 가요. 엄청나게 유명하게 성공한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들의 사진을 쭉 보면서 어떤 소리가 안 들리니 선생님이 얘기를 해요. 학생들한테. 그러면서 옆에 가서 까르페 디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선생님이. 까르페 디엠이 라틴어로 지금 현재를 즐겨라 이런 뜻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키팅 선생님의 이야기는 뭐냐? 그렇게 유명하고 잘 나가는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들이 지금 다 어디 있니? 지금 다 죽었어. 죽어서 땅 속에 묻혀서 지금 다 흙이 됐어. 그 사람들 다 죽었어. 근데 너희도 언젠가 다 죽는데 그렇게 성공해봤자 어차피 별 볼 일 없어. 다 죽는 거야. 다 흙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현재를 정말 행복하게 잘 즐겨야 돼. 이런 메시지를 던지거든요. 그래서 이 죽은 신의 사회와 그 퍼펙트 데이즈에서 이야기하는 그 지금 현재, 지금은 지금, 내일, 다음은 다음, 또 까르페 디엠 이게 서로 상통하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자, 시간이 많이 오버가 됐는데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선생님들도 이제 공부를 시작하셨잖아요. 공부 시작하시는데 처음에는 의지를 가지고 하셨지만 공부 하시다 보면 힘든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고 또 이거 뭐 이거 괜히 했다 이런 후회가 또 있을 수도 있는데요. 선생님들 그냥 지금 공부하시는 거 또 한편 생각하면 굉장히 큰 기회고 또 아주 행복한 일이에요. 나이 드실수록 공부하신다는 것만큼 좋은 일이 없고 행복한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학교를 억지로 다니시지 말고요. 이 학교 오시는 순간순간 또 LMS 열어서 공부하는 순간을 행복하게 즐기면서 그렇게 충만하게 그렇게 좀 그 순간들을 보내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 1주차 수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그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공부하시다가 조금 이해가 잘 안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 같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저한테 좀 연락 주세요. 자,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토요일 날 학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